어느 날 니체가 내 삶을 흔들었다. (1844년 10월 15일) 독일 작센주 시골 마을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니체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시골 성직자였다. 아직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었고 작센 지방은 프로이센의 지배 아래 있었다. 니체는 프로이센의 왕 비렐름 4세의 생일에 태어났고 왕에게 큰 은혜를 입은 아버지는 니체에게 왕과 같은 이름을 지어주었다. 나중에 니체는 자신의 중간 이름을 떼어버린다. 니체는 어린 시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묘지 옆의 식물로 그리고 목사관의 인간으로 태어났다. 다양한 개성이 어린 시절부터 발달했다. 조용하고 과묵해서 다른 아이들을 멀리했으며 종종 내부의 것을 분출하는 열정도 갖고 있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행복한 삶을 살았다. 마을과 동네가 나의 세계였으며 모든 멀리 떨어진 곳은 마법의 세계였다. 아버지의 사망. 5살 되던 해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버지는 지구에서 오로지 짧은 시간만을 보낼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린 니체는 아버지와 영영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울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삶을 통째로 바꾸게 만든 운명적 사건들 중 최초의 것이다. 니체의 내면은 버림받았다는 낯선 기분과 상실감으로 움푹 파이고 그 빈자리에 침묵이 들어선다. 5살에 불과한 어린 니체는 벌써 침묵을 아는 아이가 되고 만다. 니체는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아버지를 가졌었다는 것은 큰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천사는 바로 그 같은 모습이어야 할 것이라고 니체는 말했다. 어린 니체에게 아버지의 부재는 끔찍한 것이었다. 그만큼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니체는 그 그리움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 이유를 사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상상을 했다. 즉, 자신과 죽은 아버지를 동일시했던 것이다. 바로 다음 해에 남동생이 2번째 생일을 앞두고 죽었다. 니체는 남동생의 죽음에 의해 2번째로 가족의 죽음을 겪는다. 음악적 재능과 허약한 체질. 7살이 되던 해 첫 피아노 레슨을 받았다. 니체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은 음악적 재능이었다. 피아노를 매우 잘 쳤다고 한다. 이 해에 니체가 남긴 간단한 악보는 지금까지 남아 전한다. 이후로도 많은 곡을 작곡했다. 13세가 되던 해에는 피아노 곡을 작곡했고 어머니에게 드리는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시를 썼다. 니체는 허약한 체질로 어려서부터 고생했다. 두통과 안구 통증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이럴 때는 피아노를 치며 휴식을 취했다. 철학의 바탕. 14세가 되던 해 니체는 슐포르타 기숙사로 들어간다. 슐포르타는 독일의 유명 시인, 철학자들을 배출한 명문 학교다. 교과 과정은 고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작품들을 필수로 배워야 했다. 이런 학풍의 영향을 받아 니체는 풍부한 고전에 대한 소양을 쌓을 수 있었다. 니체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과 플라톤의 향연의 매력에 이끌렸다. 디오니소스적 철학의 바탕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고, 고전들은 그가 어려서부터 영향을 받은 루터파의 교리 문답에 내재된 고답성과 억압에 대한 훌륭한 해독자가 되었다. 슐포르타를 졸업할 무렵 니체는 기독교인이기보다는 이교도에 가까웠고, 그는 더 이상 성직자 지망생이 아니었다. 17세가 되던 해, 한 달간 열을 동반한 인후염과 두통에 시달리다 집으로 돌아갔고, 휴식을 취한 뒤 학교로 돌아왔다. 이 해에 어머니와 여동생과 신앙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신앙심 깊은 집안에서 성장하였으나 기독교에 대한 회의는 점점 거세어졌다. 그 후로도 니체는 계속되는 두통으로 거의 매달 학교 보건실 신세를 졌다.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21세가 된 어느 날 라이프치히의 헌책방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발견했다. 나는 그 책을 꺼내서 책장을 넘겨보았다. 그때 다이몬이 내 귀에 속삭였다. 이 책을 사서 집으로 가거라. 니체는 평소의 습관과 달리 주저하지 않고 책을 구입했다. 인간의 삶은 마치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이리저리 오가는데 이 두 가지야말로 사실은 인간 삶의 궁극적인 요소인 것이다. 쇼펜하우어.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책에서 세계, 삶, 그리고 나 자신의 성격의 놀라운 장관을 반영하는 거울을 발견한다. 리하르트 바그너와의 만남. 24살이던 니체는 바그너의 마이스터 징거에 크게 감명받는데 마침 우연한 계기로 바그너와 만난다. 바그너는 자신이 쇼펜하우어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쇼펜하우어가 음악의 본질을 이해한 유일한 철학자라고 말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다. 바그너의 음악이 없었다면 나는 내 유년 시절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독일인의 운명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참아낼 수 없는 압박에서 해방되고자 한다면 해시시가 필요한 법이다. 자, 그래서 나에게는 바그너가 필요했다. 바그너는 독일적인 전부에 대한 항독소 중에 항독소였다. 트리스탄은 전적으로 바그너 최고의 작품이다.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에 이르기 위한 적당한 시기에 살았고, 그것도 독일인들 사이에서 살았다는 것을 나는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니체. (25세) 대학 교수. 대학 공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로 초빙됐다. 이즈음 니체는 이미 문헌학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었던 터였지만 니체는 운명이라는 악마가 던진 미끼를 거부하지 못했다. 이 무렵 니체는 매독에 걸려 치료를 받는다. 그가 어떻게 매독에 걸렸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의 생애에 들이닥친 재앙이 되고 만다. 매독은 잠복기를 거쳐 두통, 구토, 현기증, 발작 등의 질환을 가져오고 마침내는 마비성 치매증으로 환자를 쓰러뜨리고 말 것이다. 실제로 니체는 그런 질병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고 만다. 특이한 외모. 니체의 친구 오버베크의 아내는 니체의 특이한 외모가 사람의 눈길을 끈다고 말한다. 니체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했고 코트와 스카프에 신경을 썼으며 카이저 수염을 길러 단정하게 다듬고 왁스를 칠했다. 이단은 그런 니체에게서 내향적인 면과 여성스러움의 흔적을 읽어냈다. 니체는 교수로서 인기가 나쁘지 않았지만 바젤에서의 생활은 고독했다. 니체는 본성적으로 타인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음을 일찍이 자각하고 있었다. 비극의 탄생, 출간. 1872년 비극의 탄생을 출간했다. 그리스 비극을 음악과 관련해서 분석한 책으로 최초로 디오니소스적이라는 니체의 개념이 출현했다. 문헌학과의 결별을 선언한 첫 철학 저서이다. 바그너와 코지마, 로데, 오버베크 등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바젤 대학의 다른 동료들은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비판을 대신했고 리츠 교수는 공개적인 비평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일기장에 기지가 넘치는 술주정이라고 혹평했다. 니체를 옹호하는 문헌학자는 없었고 다음 학기에 니체의 수강생은 단 2명에 그쳤다. (38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879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2부 출간 당시 니체의 병은 이미 위중한 상태였다. 심한 두통과 안구통증, 구토가 끊이지 않았고 발작 때문에 의식을 잃기도 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바젤 대학은 그간 니체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연금을 주도록 결정했다. 이후 니체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연구와 집필을 이어갔다. 1883년 38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원고를 완성했다. 철학자로서 니체는 거의 완숙한 사상의 경지에 이르렀던 시점이다. 1885년 40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부를 자비로 40부 찍어낸다. 웃음과 춤을 아는 자 위버맨쉬. 니체는 신이 죽은 뒤 새로운 가치의 근거, 스스로 진리가 되어야 할 자로 자라투스트라를 소개한다. 인간을 넘어선 인간, 자기 연민, 허무주의, 원한 따위의 부정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영원 회귀라는 최고의 긍정 형식을 찾아낸 자, 바로 위버맨쉬다. 니체는 신의 죽음을 모른 채 신을 경배하고 하늘나라를 욕망하는 사람들에게 자라투스트라를 소개한 것이다. 위버맨쉬는 자기 원한과 부정성을 넘어서서 영원회귀 사상이라는 최고의 긍정 형식 속에서 찬연하게 나타난다. 웃음과 춤을 아는 자, 세계의 위대한 정오라는 선물을 마련한 그는 미래의 인간, 자유정신의 창조자다. 자라투스트라는 이 세상에 위버맨쉬를 예고하려고
너무 일찍 왔다. 군중은 그를 몰랐고 그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 오직 눈 밝은 자들만이 현재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본다. 선악의 저편, 영혼을 넘어 신체로.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실제로 정신이 가장 닮은 것은 위이다 라고 썼다. 니체는 정신과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꿰뚫어 봤다. 신체가 이성이나 영혼보다 열등한 그 무엇이라고 깔보는 생각을 뒤집는다. 신체는 이성이나 영혼에 부속된 도구가 아니라 대지와 인간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형제여, 내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 작은 이성, 그것 또한 너의 신체의 도구, 이를테면 너의 커다란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놀잇감에 불과하다. 삶의 생성적 주체는 자아가 아니라 신체다. 신체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삶의 창조적 생성이라는 면에서 신체가 정신이나 자아라는 허상보다 훨씬 더 역동하는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리라. 니체. (44세) 말을 아는 니체. 1889년 1월 3일 아침,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 머물던 철학자는 산책을 하려고 하숙집을 나선다. 알베르토 광장 건너편에서 한 마부가 말에 채찍질을 해대고 있었다. 니체는 비명을 지르며 채찍질을 당하는 말에게 달려들어 목을 감싼다. 말의 목을 부둥켜 안은 채 울부짖던 그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다. 니체는 의식을 되찾지만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동공이 풀리고 의식은 혼미해진 채 그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 니체의 친구 오버베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소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 니체를 보았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표현의 대가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저속한 표현을 쓰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괴이한 춤을 추고 몸짓을 했다. 오버베크는 니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1년 후 어머니가 그를 나움부르크로 데려가 돌본다. 어머니 사망 후 그의 여동생이 그를 돌보게 된다. 니체는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건강할 때의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가 본 것은 뇌연화증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였다. 눈이 풀리고 몸은 늘어지고 사지를 비틀며 어린아이처럼 누워 있었지만 인간 니체로부터 발산되는 마성의 기운은 여전했으며 그의 모습에서는 당당함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나는 다른 인간에게서 느껴본 적이 없다. 니체의 친구로부터. 45세 니체의 죽음. 1900년 8월 25일 니체는 눈을 감는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늦게 죽는다. 어느 시기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은 삶의 미완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이다.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하나다. 무엇보다도 자유정신을 갖고 살 것, 사는 동안 웃음과 춤을 배울 것, 삶을 긍정한다면 죽음이라는 아름다운 축제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것. 모든 것은 가고
되돌아온다. 철학은 왜 중요할까? 우리는 철학 없이도 탈 없이 잘 산다. 하지만 철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생각하는 존재, 의미의 존재로 다시 살게 한다. 삶이 생각, 의미, 오성에 의해 매개될 때 무지와 소외와 광기에 매몰된 존재에서 벗어나는 계기와 마주친다. 삶의 무의미와 밋밋함에서 벗어나면서 돌연 생생해진다.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 속에서 의미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철학의 위대함이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함의 계기적 찰나를 무의미한 행위로 대체한 점이다.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패턴의 의미와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물질주의에 머리를 처박을 때 생각함이 개입할 여지는 사라진다. 생각함을 폐기하고 배제하는 물질주의를 좇는 태도는 곧 의미의 탕진, 삶의 탕진에 이르고 만다. 물질주의는 인간을 무지와 소외와 광기로 내몬다. 사람들이 공허와 뜻없음에서 허덕이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이 어리석음에서 해방되려면 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철학이 마음의 평화를 준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진짜 철학자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다. 그들은 망치를 들고 우상들을 깨버리고 가치의 전도를 시도하며 낡은 세계를 허문다. 좋은 철학자들은 이성의 빛으로 미망의 어둠을 밝혀내며 이 세상을 보다 더 살만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 시작하라.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성실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습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가 없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조차 모르면서 상대를 알기란 불가능하다. 니체 아침놀. 어느 날 니체가 내 삶을 흔들었다. 지은이 장석주. 편행곳 문학 세계사.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선책방.